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윤석열이 두 번째 네. 검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출석하는 장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장면은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네, 판사가 네. 대신 이제 그 재판정에 들어와서 앉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네. 있고요. 윤석열이. 근데 지금 변호사님들은 다 일어섰어요. 보통은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말고는 일어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일어서는 거 보셨어요? 이게 피고가 들어오는데? 네, 굉장히 낯선 장면이고 보통은 네. 이제 같이 들어오죠 변호인들은. 그렇죠. 근데 네, 미리 앉아 있고 네. 나중에 들어오고 일어서는 장면. 네, 그리고 이제 좌석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지금 앞줄이 아니고 변호인들이 앞줄과 뒷줄에 이 절로 앉아 있고요. 피고인 네. 좌석이 지금 앞에 요 자리가 아니거든요. 마이크 있잖아요, 지금. 그 뒷자리에 네네. 지금 앉아 있고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또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굉장히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사실 요 앞자리 비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원래는. 네네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여러 차례 갔는데 예. 그냥 변호사 옆에 예. 앞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렇게 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이제 마치 예. 제3자인 양 예. 나는 이 사건에 관계없는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예.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닌가 보이고요. 예. 사실상 그 내란 수계에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 이런 범죄자 이건 최고의 중대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네. 무기징역 거의 사형밖에 흉악 없어요. 범죄에 준하는 그런 그렇죠. 중대 범죄자인데 예. 이 중대 범죄자에게 저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뭐 변호인들 앉아가지고 지금 변호인들이 피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보이는 상태고 일부에서는 이제 뭐 검찰도 저기 있긴 한데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저걸 검찰에서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걱정이 의지가 되는 없어요. 거는 네. 공소 유지할 의지조차 제대로 있는가 이런 걱정이 맞아요. 있거든요. 아니 예전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네. 패소할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변호사 그래서 패소를 바꿔가지고 하고 했죠. 상고도 안 하고 그냥 네. 끝냈죠. 네. 야, 진짜 아니, 이 사법부가 이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지금 사법부 전체가 저렇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는데요. 예. 사실 이제 한 재판부에 그 판사 예. 한 명이 저렇게 그 사실상 국민들이 모두가 비난하고 예.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특혜를 준 거는 예. 사실 사법부 전체의 권위에도 이 상당한 손상을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부가 들어오면 다 일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는 윤석열이 들어오는데 일어섰고 네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이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판사죠. 사람이죠. 네. 예, 방송에 처음으로 이제 네. 생방 이렇게 생방은 아닙니다만 방송 카메라에 잡혀 지금 얼굴이 잡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이제 법원의 네. 이 관계자들이랑 고위 법관들하고 뭐 최근에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네,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이 되고 그렇죠.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말고도 네.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박근혜 이명박도 출석할 때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 마이크에 인사도 뭐 사과도 하고 뭐 네. 유감 표명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맞습니다.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도 예. 사실상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한 범죄다 생각을 했었지만 예. 지금 윤석열이 범한 이 내란 수계 범죄는 사실은 거기에 뭐 진짜 뭐 잽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요? 비교가 안 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정도로 이 윤석열의 범죄가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특혜가 예. 이 내란 수계에게 예.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요 윤석열의 재판도 담당하지만 예. 또 다른 내란 맞아요. 공범들의 재판도 지금 다 김용현 등등 뭐 담당을 이런 하고 사람들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보기 어렵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이죠. 그럼 그는 판사 한 명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예.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특혜를 주고 또 사실 또 구속 취소까지 시킨 재판부잖아요. 맞아요. 네, 취소 그러니까 취소를 지금 이미 예. 구속 취소라는 사실상 윤석열에게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종의 사법 특권을 예. 이걸 그 이후에도 비공개 법정 출석 그리고 재판정 촬영 불허 이번에 이제 만시지탄으로 지금 촬영이 공개가 됐지만 예.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게 예. 사실 사법부가 계속적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그렇죠.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만약 재판 결과가 선고가 되면 어떤 형식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사실 수긍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예.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댓글에 올라온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기 보면 3명의 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배석 판사라고. 근데 1심 재판부는 부장 판사가 아무래도 절대적 권한을 결정에 있어서 옆에 배석 판사들도 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으로 보면 동등한 영향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1심 재판부의 일반적인 형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지금 이제 합의부 있는데요. 합의부의 부장과 배석 판사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법쪽에는 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기수 문화가 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장 판사의 권위에 배석 판사들이 감히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 지금 이 재판부가 배석 판사들이 인사 이동이 돼서 바뀌었죠. 교체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더 젊고 어린 판사가 배석 판사로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장 판사에 대해서 더 뭐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합의부라 하더라도 부장 판사의 의도대로 이 사건과 같은 이런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그때 2심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라고 그 합의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등 3명의 부장 판사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명이 그야말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낸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신뢰가 가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재판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이제 부장판사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본인도 그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도 이 공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뭐 어느 특정 누구를 편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 저는 재판부를 바꾸는 게 필요할 텐데 검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맡고 있잖아요. 한덕수도 맡고 있고 특검이 출범 안 되고 상설특검법도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특검이 들어서면 공판 판사들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란 사건에 내란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만약 사건을 이제 검찰에서 넘겨와서 받으면 공판 검사도 바뀌어요? 아니면 그냥 공판 검사는 지금처럼 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상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사법부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그 특검이 이제 같은 사건일 경우에는 뭐 재판을 이제 중단하고 기다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네, 수사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추가 기소가 될 수도 가능하군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기다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일 때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는. 네. 내란죄만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서. 근데 지금은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수사를 받지 않았던 뭐 직권남용죄 네. 범죄라든지 공직선거법, 네, 군사반란죄, 군사반란죄, 또 공직선거법, 예. 정치자금법 예. 위반, 뭐 이런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 예. 연루 사건, 그렇죠. 최혜병의 경로설, 예. 그때도 뭐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막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저불법 예. 증거해서 그렇죠. 수돗물 그것도. 쏘고 예. 뭐 이 캣타워 예. 반납 외부로 맞아요. 반입했다는 데리고 나가고. 예. 의혹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국고행령, 음. 뭐 절도 이런 것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말 무수한 범죄들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추가 기소될 수가 있고 또 별도 기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재판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병합될 수도 있고 이런 예. 상황이라 일단은 좀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이제 지금은 풀려라 있지만 구속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저 재판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판부 직권으로도 만약에 재판 중에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거나 우려가 있으면 또 구속도 가능합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지금 구속 취소를 한 재판부이긴 하지만 예.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명 뭘 했었죠. 되면서 날 시간 네네.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정말 터무니없는 예, 이유로 예. 일단 구속 취소를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결정이 있었다 예. 하더라도 예. 그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 구속이라는 제도가 법정 구속 있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 범죄고 음.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구속할 사유가 발생하면 예. 당장 법정 구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예. 사실은 구속 취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선회를 저희들이 했죠. 이게 뭔가 내란죄라는 중요한 사건에서 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급심의 좀 판단을 받고 싶어서 예. 구속 취소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데 검찰이 검찰이 그냥 안 했잖아요. 어이없게 또 항고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급심 판결 결정도 받지 못하고 구속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면 바로 첫 기일부터 법정 구속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안 하잖아요.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네.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얼마든지 남아있다.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위원 재판부가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공정성을 상실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승복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게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 이 사건은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 또 사법부의 이 공정성 뭐 이런 거 권위 이런 게 달려 있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법원의 대표 주자로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들의 저 태도도 보면 파면돼 가지고 이미 이제 민간이 된 사람을 대통령처럼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에서까지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근데 그리고 저 피고인석을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앞에 있었잖아요. 저걸 소송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석을 판사가 앞으로 해가지고 앞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감독하는 겁니까? 뒷자리에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1심 첫 번째 기일에서는 뭐 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다 뭐 쓰면서 얘기하고, 예. 뭐 검사들에 대해서도 예, 뭐 뭘 하고 충고하고 내가 수사해봤는데 예, 뭐 이런 뭐 법 판사에 네. 대해서도 뭐 사실상 자기가 최고의 아직도 대통령인 양 그렇게 법정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행사를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